MBC 라디오 생생경제 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은 원티드의 이복기 대표, 원티드의 김세훈 총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창에 팽수아빠님께서 스타트업 창업에는 어떤 성격이랑 일하면 잘 맞나요? 참고로 저는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안 좋아하고 나긋나긋하게 해주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하셨는데 어떠세요, 이복기 대표님? 어떤 파트너하고 일하면 시너지가 납니까? 사실 여긴 정답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보다 좀 이게 긍정적인 분들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소리를 쳐도 되고 뭐 안 쳐도 되는데, 네, 이게 사업이라는 게 업다운이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못했던 거를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 실패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중간 과정이 무조건 안 될 것 같은 순간들이 항상 와요.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서로를 이제 부축하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아무래도 같이 일하기 너무 좋죠. 네. 우리 김세훈 총괄님은? 저는 만약에 직원을 뽑으시는 생각이시면 좀 그릿이라고 GRIT? 포기하지 않는 능력을 보유한 직원들을 좀 많이 채용을 하라고 하면 좋겠어요. 아까 복기님이 말씀하신 것 따르면 성공의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도 계속 시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결국에는 성공을 만들기 때문에 네. 그런 역량이 좀 뛰어난 직원들을 많이 뽑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513님은 창업하지 않고 아이디어만 따로 팔 수 있냐고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어렵네요. 네, 예전에는 좀 약간 그런 게 통하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가지고 또 이게 투자를 받기도 하고,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아무리 좋아 보이는 아이디어도 이게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경험이 쌓이고 해서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된다라는 거를 아주 조금이라도 증명하는 그 실행력 있는 팀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에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문 보내주세요.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자,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MZ세대라고 하잖아요. 2030 세대는 요즘 일자리를 찾는데도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막연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근거가 있는 생각입니까, 세훈님? 네. 근거가 있는 생각이시고요. 네. MZ세대가 채용시장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확실하고요. 이들은 이제 기업의 성장성, 정보의 투명성, 그다음에 어떤 동료들이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보는 편이고요. 어떤 동료들이 일하고 있는지도 알아봐요? 네, 요즘은 팀 문화를 광고로 많이 채용으로 브랜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가 회사가 집이고 일 자체가 이제 삶 자체인 그런 세대와는 생각의 결이 좀 많이 달라졌고요. M세대와 Z세대도 조금 나뉘는데요. 좀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대기업 직원이 되는 게 꿈인 세대가 아니라 자기 커리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직무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조직에 대한 충성, 할 수 있다 이런 거였다면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이제 자기 경력을 개발하는 거나 이제 성장에 대한 포커싱을 좀 개인들이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게 사회적으로 부장, 팀장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조직에서 얼마나 유능함을 잘 펼칠 수 있냐, 잘 펼칠 수 있는 회사냐,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회사를 많이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구직에 있어서 또 달라질 수밖에 없군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자신의 기여나 공헌이 조직에 잘 포함되고 인정이나 보상도 함께 원하고 있어요. 인정과 보상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의 개념이 취업하는 거를 좀 넘어서는 새로운 세대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성 커리어를 많이 쌓는다든지 다양한 직업, 부업 이런 것들을 같이 많이 하는 세대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사이드 잡이나 멀티잡 등의 부업 활동이나 취미 유튜버, 직장인 셀러브리티, 최근에서는 아마존 같은 그런 온라인 판매를 하거나 일반인들이 라이브 커머스에서 쇼호스트를 하면서 맞아요. 이 Z세대들이 이제 새로운 잡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에 따른 시장도 되게 커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정말 완전 다른. 제가 M세대잖아요.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 X세대, M세대 맞아요, 밀리니얼. 빨리 좀 찾아봐요. 저 맞을 거예요. 올해 40, M세대 맞는지 빨리 찾아봐요. Z세대는 정말 완전히 다른데, 지금 두 분 비웃으시는 거죠? 지금 빨리 찾아봐요. 자, 그러면 이복기 대표님, 지금 우리 김세훈 총괄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MZ 구직자들은 완전 다르잖아요. 이분들을 위한 원티드도 맞춤형 서비스를 하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 기업들을 단순 좀 이렇게 기계적이나 좀 이전에 찾았던 검색어와는 조금 다른데요. 이게 뭐 기업의 문화가 얼마나 수평적이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네. 아니면은 뭐 이 기업의 그런 출퇴근이 유연하냐, 이런 정보들을 많이 찾아요. 근데 이전에는 그런 검색어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다가 최근에는 그런 기업 태그나 기업 설명이 있을 때 훨씬 더 조회수나 그런 것들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신경 써서 정보 구조나 이런 것들 좀 많이 그런 정보들을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Z세대는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내니까 굉장히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유튜브나 영상 같은 경우 서비스도 하시고 그러시나 봐요. 그렇죠? 네, 저희가 뭐 그런 뭐 취미나 그런 것들도 이제 교육에서 이걸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직장인들한테 콘텐츠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M세대 맞아요. 1980년부터 2000년대에 태어난, 젊은이들로 베이비 부모를 부모로 둔 세대를 말합니다. 저 M세대 맞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M세대와 Z세대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기업들도 압니까? 기업들도 변화를 체감하나요? 예전에는 진짜 기업이 갑이었고 막 공채로 쫙 뽑아가지고 막 정장 쫙 입혀가지고 동기 입고 막 했었잖아요. 3개월간 교육받고.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기업들도 바뀌었어요? 네. 기업들이 예전에는 정말 말 그대로 공채로 사람을 뽑아서 원하는 기업 문화로 잘 훈련시키면 이들이 제 기능을 어떤 부서에 가든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철학하에 이제 공채가 워낙 잘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앞으로 뭐가 올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네.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이제 뽑아서 배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내부에서 키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 해봤던 사람 혹은 그걸 잘 아는 사람을 채용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수시 채용의 시대로 넘어간 거고 그 비중이 이제 2015년부터 급격하게 이제 변하면서 공채 대부분의 이제 그룹 계열사의 공채들이 사라지고 맞아요. 수시 채용의 비중이 60에서 70% 지금은 거의 한 80%까지 올라가는 수치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직자들한테 좋은 거가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좋은 거는 내가 표준화된 그런 인재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내 역량이나 적성, 경험 이런 것들을 잘 어필해서 그것을 찾는 기업들에게 가면 너무나 좋은 인재가 되는 거죠. 근데 좀 불리한 거는 그런데 그런 일자리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그러게요. 그게 시간을 정해놓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맞아요. 수시로 갑자기 번개처럼 나왔다가 번개처럼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채용 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채가 없어지고 있어요. 롯데도 앞으로 없애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방송국들도 사실 공채 시험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치가 더 중요해진 채용 시장 속에서 경험이 없는 대졸자들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세훈 대표님. 그분들을 위한 정보는 안 주십니까? 네, 저희가 일단 서비스 같은 경우는 경력직이 지금 포커싱이긴 한데 아까 세대가 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대학교 때부터 인턴십이라든지 경험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거의 대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요즘은 인턴십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턴십 같은 저희가 채용 행사도 했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건 있는데, 그 세대도 자기들 나름대로 다 하고 스토리를 있군요. 만들고, 준비도 하고 있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 신입이라 할지라도 되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나 경험들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스터디 이런 것들도 있고 평소에 좋아하는 그런 뭐 스포츠라든지 뭐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업무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학점 잘 따고 국영수 잘하면은 좋은 표준 인재였다면 지금은 되게 의외의 것들을 우리 회사에 그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거에 최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이제 또 되게 그 필요한 인재가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라디오 PD 준비하는 후배들한테 예전에는 뭐 토익도 준비하고 학점도 잘 맞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팟캐스트를 하나 해라. 맞아요. 아니면 뭐 방송국에 뭐라도 발을 걸쳐서 알바를 해라. 저도 이렇게 조언해주고 있어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게 이직 시장에서도 그렇습니까? 이직이라는 거는 신입은 사실 뭐 학벌도 볼 수 있고 시험도 볼 수 있는데 이직은 그 사람의 경력과 일만 보잖아요. 이직 시장도 좀 달라졌나요? 김세훈 총괄님? 요것도 이제 앞선 이제 신입 네. 이런 거로 좀 결이 좀 비슷한데요. 예전에는 한 직장에 오래 다닌 분들을 이 사람 의리 있네. 성실하네. 뚝심 있네. 이렇게 봤었는데 네. 최근에는 뭐 3에서 7년 정도 이제 네. 커리어를 다양하게 가져가고 여러 회사에서 여러 프로젝트, 여러 경험들을 많이 한 사람이 인재라고 그 생각을 기업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조직에 대한 충성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를 했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뭐 본인의 그 커리어 스펙트럼이나 역량의 스펙트럼,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회사에서 보는 것 같아요. 이직의 개념이 바뀌었네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도 좀 보이는데요. 이게 예전 같으면은 뭐 서류 스크리닝을 학교로 한다든지 뭐 직장으로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150만 건 합격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면서 이게 이 이력서 자체의 완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력서와 이 회사가 뽑는 포지션이 얼마나 매칭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력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뭐 예를 들면 그 일본 시장에 일본의 그런 문화 시장으로 진출하고 싶다. 그런데 네. 그 일을 한 친구와 그냥 학벌만 좋은 친구 둘 중에 누굴 선택하겠느냐. 예전 같으면 좀 고민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그걸 경험하고 거기에 네트워크가 있고 그리고 그 지식이 있는 친구를 뽑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직은 보통 같은 필드 내에서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냥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저는 라디오 PD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제가 뭐 다른 방송국을 갈 수도 없고 만약에 갑자기 하소연해서 죄송한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갈 수 있는 필드를 어느 정도로 바운더리를 치면 될까요? 제가 갑자기 막 이과 저 고개를 왜 저으세요? 지금 저 지금 좌절시키시는 거예요? 일단 방송을 좀 연장하고 따로 그냥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저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필드에서 이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또 이럴 수 있잖아요. 난 지금까지는 이 일을 했지만 좀 다음 회사는 전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 이렇게 이직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우선 뭐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야 그 직업에 대해서 알고 내가 진짜 가려는 길인지 네. 아니면 내가 겉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더라. 이제 좀 스스로 잘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잘하는 게 어떤 게 있으면 이제 또 잘하는 거에 근접한 또 직업들을 좀 골라보는 것도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 세훈님이 되게 좋게 고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제가 그냥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산업 간의 그 경계가 예전에는 금융이면 금융 쪽, 그리고 뭐 IT면 IT. 그리고 미디어면 미디어 이렇게만 갔었는데 최근에는 이 데이터를 봐도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산업 간의 경계가. 네네.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디지털화한 것 같거든요. 모든 산업들이 뭔가 융합되고 막. 네네. 그 IT나 그런 인터넷 환경에서 이게 오프라인에 있는 것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지고 심지어 모바일이나 AI로 옮겨가지고 하면서 경계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단적인 예로 라디오를 하는데
그러면은 라디오는 어떤 곳과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지 혹은 라디오를 누가 파괴하고 있는지를 보면 거기에 소속된 기업들이 저한테 기회가 있는 거죠, 오히려. 아, 그렇네요. 내가 속해 있는 그 산업이 어느 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지 공격받고 있는지를 보면 제가 오히려 경쟁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적진에 들어가서 제가 이미, 장수가 될 수 있다는 이미 얘기잖아요. 다 모든 거를 알고 계시니까 저 여기가 약점입니다 하면서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조세임 작가 저 좀 소개해 주세요. 원티드에 그 채용 50만 원 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는데 사실은 요즘 퇴직이 거의 무슨 유행이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퇴직 되게 많이 하고 예전에 제가 이제 40인데 40대에 퇴직은 안 했어요. 왜냐면 지금 제일 돈 많이 들어갈 때고 안정적이어야 할 때인데 사람들이 그냥 일단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건 새로운 기회들이 또 많아졌다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람들의 성향도 물론 바뀌고 있고요. 내가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가치를 기여할 수 있고 내가 더 주도할 수 있는 걸 하겠다라는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가치가 바뀌었군요. 네, 또 하나는 환경도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업이 그 사람의 평생 직장으로 이제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이 기업도 자기 스스로를 이제 추스르기가 힘든 급변하는 시대이고 그리고 계속 아까 전에 이제 수시가 좀 더 많아졌다는 건 뭐냐면은 나의 효용이 이 기업에서 나의 효용이 이 환경이 변하면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기업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커진 거죠.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새로운 걸 계속 배워야 되고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는 게 훨씬 더 이젠 좋은 선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각자 그렇죠? 도생의 시대입니다. 우리 세훈 총괄님.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아까 복기님 되게 좋은 말씀하셨어요. 멈춰 있는 게 더 리스크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게 갈수록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입사만 하면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부장까지 50살까지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오래 직장을 못 다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잘하는 거를 계속해서 또 디벨롭 해나가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승진도 굉장히 빨리 하고 연봉도 빨리 하고 다른 데서 스카우트 제의도 더 빨리 많이 오고 이렇게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부는 끝이 없으니까요. 그게 너무 슬퍼요. 공부는 끝이 없다는 게. 네, 알겠습니다. 볼 8667님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창조하는 스타트업 모든 종사자분들 화이팅 하세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셨고 3016님이 스타트업 초기 창업 비용 얼마나 투자하셨어요? 창업 비용 조달 방법은요? 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창업 비용 이거 어느 정도여야 돼요? 예를 들면 저렇게 퇴직금 다 날리면 안 되고 우리 복기님처럼 내가 갖고 있는 거에 10분의 1만 하면 된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창업 비용. 창업 비용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저희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밥 정도 먹을 수 있는 있고 한 몇 개월 정도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을 저희가 내서 모았고요. 그 뒤에는 이제 투자사의 투자를 받았는데 그건 회사에 따라 너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자본금은. 9193님은 원티드 복장은 자유로운가요? 정장 너무 불편해 하셨는데 이게 아마 스타트업만의 그 고유의 자유로운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스타트업만의 분위기 있습니까? 어제 이제 또 다른 이사 한 분이 이제 맨발에 슬리퍼 반바지로 출근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혼내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은 미팅이 없구나. 그냥 딱 알 수 있는 거죠. 자유롭게. 네. 본질이 아니다. 복장은. 네. 그렇게 외부 미팅을 나가는 거는 추천할 수 없지만. 그건 예의가 아니니까. 네. 아유, 처음에 회사 들어갔을 때 옷 가지고 선배들이 얼마나 혼내든지. 방송국도 그랬으니 다른 기업들은 오죽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스타트업으로 성공했다 해도 됩니까? 아니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이라고 할까요? 그냥 성공하신으로 하죠. 성공하신 우리 원티드의 이복기 대표님, 김세훈 총괄님과 함께 했는데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께
조언 한마디, 그리고 구직과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께 조언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우리 김세훈 총괄님부터. 네, 저는 무엇이든지 생각하면 바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해봐라. 네, 일단 해보고 잠깐 실패는 굉장히 잠깐인데 조금이라도 이제 성공의 확률이 보이면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으니까 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뭐 구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끊임없이 이제 도전을 하면 되고 원티드 데이터에 보면 한 10번 지원하면 한두 개 정도 취업을 하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높은 싸움을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시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복기 대표님. 창업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요청할 때 저는 창업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제 창업을 참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순간이 이제 진짜 창업을 할 수 있는 때고, 굳이 그때 해야 된다면 혼자 하지 말라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워낙 외로운 싸움이고 마라톤도 혼자는 못 달린다고 그렇죠. 하죠. 회사도 만약에 나 혼자 다녀야 된다면 아마 출퇴근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뭐 회사든 창업이든 뭔가 좋은 동료를 만나서 본인을 지치지 않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동료를 주변에 많이 두고 해라. 라고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세요. 포기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 두 분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